지금까지 사랑 고백이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아내를 안고 가는 것이 스포츠 대회가 되며 여성들이 오히려 숲속의 5성급 수상마을에서 버섯을 따는 사람들과 비밀 데이트를 하며 로봇이 허락 없이 피자를 배달하는 수도가 있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장갑은 결혼 반지보다 더 귀중합니다. 여행할 필요 없이 단 15분 만에 회사를 시작해 볼까요? 그것이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독특한 문화가 가득한 땅으로 전 세계가 가입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15가지 가장 이상하고 멋진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로 면적은 약 17,500제곱마일로 웨스트버지니아보다도 작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러시아, 라트비아, 발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텍사스주 댈러스의 인구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는 완전한 온라인 정부를 운영합니다. 투표, 세금 신고, 의료 예약, 계약서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은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단 15분 만에 온라인으로 회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식 이름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이며 에스토니아어가 주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14개의 명사격을 가지고 있어 구글 번역 알고리즘조차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5%의 인구는 러시아 계통으로 포괄성, 창의성, 그리고 세계화를 수용하는 다언어, 다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기술 기업, 디지털 서비스, 국제 교육, 지속 가능한 삶의 이상적인 목적지로 소나무 숲 속에서 살면서도 고속 와이파이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북유럽 여성들을 차갑고 먼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에스토니아 여성을 알아보세요. 그녀는 멀티태스킹으로 코딩을 하면서 버섯을 따고 100만 달러 투자도 동시에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100명이 여성당 약 84명이 남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결혼으로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대신 그들은 독립적이고 우아하게 살며 매우 신중합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순수한 북유럽의 아름다움, 눈처럼 하얀 피부, 흐르는 금발머리, 그리고 6월 하늘처럼 맑은 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메이크업 대신 스포츠, 마음 챙김, 그리고 기술에 헌신합니다. AI, 블록체인, 게임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하는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있으며 숲속의 나무 오두막에서 줌으로 만나고 와이파이가 갖춰진 오두막에서 코드를 전송합니다. 흥미롭게도 에스토니아에서 데이트는 종종 숲속에서 이루어지며 하이킹, 버섯 따기, 얼음 수영과 같은 활동이 있어 매우 낭만적입니다. 만약 그녀가 버섯 따는 장소를 공유한다면 축하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숲 데이팅 앱의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멋진 여성들과 연결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농촌에는 흥미로운 풍습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결혼했거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 쌍수를 착용하며 페이스북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달콤한 할리우드 스타일의 플러팅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당신의 이름과 그녀의 이름을 떡갈나무에 새기는 전통적인 약혼 의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드라마를 싫어하며 감정을 이모지로 표현하지 않고 대신 조용히 진심 어린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메일 고백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셨나요? 사랑해가 아닙니다. 숫자 8을 댓글로 남기시면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13. 펜노. 에스토니아의 여름 수도. 발트해의 차가운 물 속에서 펜누는 여름 바다의 온도가 73도 화씨, 약 23도 섭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드문 예외로
수천 명이 에스토니아인과 국제 관광객들을 꿀에 이끌리는 벌처럼 끌어모읍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따뜻하고 매력적인 해변으로 불리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가루 같은 모래와 넓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이 해변은 얕은 물이 있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모래 위에서는 이른 아침 요가, 야외 놀이터, 그리고 에스토니아 숲의 특산물인 야생 베리맛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곱고 고운 모래가 부드럽고 노래 같은 소리를 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노래하는 바다라고 부르며 많은 방문객들은 자연의 교향곡 한가운데 누워있는 듯한 경험을 설명합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나무 산책로는 자전거 타기, 산책 또는 일몰 감상에 최적입니다. 페르누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멋진 일몰로 유명하며 깊은 붉은 태양이 거울 같은 바다에 떨어져 보랏빛, 주황빛, 연한 분홍빛을 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산토리니 해안과 비교하지만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합니다. 해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19세기 목조 건축물, 평화로운 공원, 그리고 지역 역사를 보존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 페르누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 지역에서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 카니발,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은 지역 주민들이 수공예품, 굴, 양모 등을 판매하는 야시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슈퍼마켓이 없지만 5성급 수상주택이 있는 12번째 레이사 마을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리사 마을은 수마 국립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이곳은 5번째 계절로 유명하다. 이 시기에는 숲 전체가 강물에 잠기고 마을 도로가 수로로 변한다. 주민들은 채소를 재배하고 닭을 키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5G 신호를 수신한다. 앱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조절하고 태양열을 이용해 오트밀 쿠키를 굽는다. 흥미롭게도 이 마을에는 미니마트가 없지만 모든 물품은 수제 치즈나 피클과 맞바꿀 수 있다. 리사 스터디 트레일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중 하나로 밤의 화렵수숲, 습기 있는 지역, 침수된 초원을 걸을 수 있다. 리사 사람들은 가로등이 없어 TV보다 별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에서 캠핑하는 듯한 느낌으로 은하수를 볼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의 부엉이 소리가 더해진다. 리사의 5성급 하이라이트는 전기나 와이파이가 없는 플로팅 캐빈 하우스들로 아늑한 침대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카약, 그리고 수채화처럼 고요한 일출을 제공한다. 10일, 진흙 속에서 아내를 안고 가는 것.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이상한 스포츠. 에스토니아처럼 조용한 작은 나라에서 아내를 안고 가는 스포츠에 대해 듣는다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이 경기는 매년 열리는 진정한 세계 챔피언십으로 규칙과 관중이 가득 차 있으며 승자는 아내의 체중에 해당하는 맥주를 받는다. 즉, 아내가 무거울수록 상금이 더 커진다. 각 경쟁 커플은 남성과 그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로 구성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르기 스타일은 에스토니아 기르기로 불립니다. 경주 코스는 278야드 길이, 약 253m이며 진흙, 미끄러운 경사, 장애물, 그리고 경쟁자들이 건너야 하는 약 1m 깊이의 3피트 연못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클립과 미끄럼 방지 장갑을 착용하며 하나의 조건은 진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의 인도적 요소는 많은 경쟁 커플들이 진짜로 결혼하게 되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진흙 속에서의 웨딩 제안은 에스토니아의 일부 리얼리티 TV 쇼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아내를 들고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국가의 큰 경기일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여자친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 번호 10. 에스토니아의 사우나 문화. 에스토니아에서는 사우나가 고급 스파나 리조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사우나 가는 것은 미국의 아침 커피처럼 일상의 일부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주 2에서 3회 사우나를 방문할 수 있으며 흥미롭게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우나 세션 후에는 근처의 얼음 호수에 뛰어들거나 눈 속에 고르며 이는 건강, 장소, 그리고 정서적 균형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편안한 나무집들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는 전기나 휴대전화 서비스 없이 증기, 하얀 눈, 그리고 사람이 사우나 뒤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둥근 얼음 구멍만 있는 나무 사우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연 스파라고 부르며 많은 이들은 이것이 에스토니아 사람들을 젊고 건강하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스트레스가 덜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사우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회의, 고백, 화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메일이나 줌 통화보다 더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우나를 설치해 북유럽 스타일의 명상 공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9. 디지털 에스토니아 속의 고대 문화, 보로 사람들. 에스토니아의 남동쪽 구석에 위치한 보로에서는 다른 유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기술 과부하가 없는 조상 전통이 뿌리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약 7만 5천 명이 소수 집단인 보로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보로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낮은 지붕에 전통적인 검은 나무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집에는 항상 난로와 미니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칼자보다 더 든든한 버전인 크바스를 마십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돌처럼 단단한 진흙 호밀빵인 리에브를 함께 먹으며 이는 더 단단할수록 오래 산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특히 보로 여성들은 마을의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수제 직물 제작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실제 소를 이끌고 숲속에서 결혼 행진 의식을 이어가는 전통도 전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보여주기 위해 7개의 상징적인 문을 통과하는 실제 소를 인도해야 합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보로 여성들은 자원 풀니스, 힘, 그리고 지능으로 에스토니아 전역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을 원한다면 보로 여성을 아내로 맞아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가사일을 처리하면서도 오후에 검은 빵 던지기 대회에 참여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로에서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수 있지만 사람들 간의 연결은 어떤 신호보다도 강합니다. 데이팅 앱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을 시장에 가서 치즈빵을 사고 보로 하시나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시작되는 로맨스를 위한 완벽한 아이스 브레이커입니다. 8. 겨울의 뜨개질하기. 국가적인 의식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뜨개질은 아늑한 겨울의 취미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문화적인 의식입니다. 때로는 결혼 반지보다도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겨울 동안 전국이 국가적인 뜨개질 시즌에 들어선 듯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택시 기사부터 사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뜨개질 바늘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스카프, 모자, 장갑, 양말을 교환하는 뜨개질 아이템을 특징으로 한 기프트 축제도 열립니다. 여기서는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바늘땀을 뜨면 더 많은 사랑을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손뜨개로 만든 장갑이 결혼 반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장갑을 뜨고 만약 신랑이 그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는 그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각 패턴과 스타일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갑을 보면 누군가의 출신 지역이나 민족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또한 중요한 사건인 출생이나 결혼을 전통적인 천이나 스웨터의 독특한 패턴으로 수놓아 기록하는 양모로 된 삶의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뜨개질 대회도 열며 보루, 와타르투, 타튜에는 전통 뜨개질에 전념하는 학교가 있어 학생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실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서예와 비슷하지만 바늘과 양모로 이루어집니다. 19세기 빈티지 양모 제품은 겨울 박람회에서 부드러운 금으로 여겨지며 관광객들은 에스토니아를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한 쌍의 뜨개질 장갑을 기념품으로 사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7. 세도. 노래로 말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동남 에스토니아, 러시아 국경 근처에는 사람들이 GPS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세토마입니다.
사이토, 세이토, 사람들의 신성한 땅으로 음악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고 느끼며 심지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토, 세이토에는 릴로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주도하는 응답형 노래 스타일로 유네스코에서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슬픈가요? 그들은 노래합니다. 행복한가요? 그들은 노래합니다. 화가 나나요? 그들은 노래합니다. 누군가를 직접 비판하는 대신 그들은 리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조언을 전달하며 음악을 통해 비판을 전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사이토 문화의 중심이자 영혼입니다. 매년 커뮤니티에서는 사이토 여왕을 선출하는 발리 칸시미 세페예브, 발리 트이미 세파입 축제를 개최하며 그녀는 마을의 정신을 대표하고 문화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왕좌는 없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있습니다. 여왕과 여성들은 거의 20파운드에 달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7겹의 패턴이 있는 천, 은 벨트, 모피 재킷, 수놓은 모자를 착용하며 각 세부 사항은 그들의 나이, 결혼 상태, 혈통을 반영합니다. 이곳의 삶은 발트 지역의 느린 리듬을 유지합니다. 식사는 생선 수프, 마늘 치즈가 들어간 어두운 빵, 그리고 마른 빵 껍질로 만든 크바스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저녁마다 할머니와 어머니, 자매들이 모닥불 옆에서 리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합니다. 사토마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노래가 말 대신 쓰이는 곳입니다. 6. 탈린에서의 삶. 에스토니아의 수도 토린은 고대와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교향곡처럼 보이며 자갈길이 고대 탑 주위를 감싸고 자율주행 버스가 마치 과학소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광장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곳의 교통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트램에 단 30초 늦은 것도 뉴스 가치가 있으며 회의에 늦으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벌금은 여러분의 소득에 맞춰 부과됩니다. 한때 백만장자가 속도를 위반한 이유로 약 10만 유로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는 공정하면서도 주머니에 조금 아픈 느낌을 줍니다. 낮 동안 탈리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구시가지에는 빨간 지붕의 집들과 탑, 그리고 현지인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에스티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 문화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서로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탈리는 좀 더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고대의 석조 지하실은 바가 되고 도서관 아래에는 재즈 무대가 생기며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보다는 독서를 위해 오는 아늑한 금빛 카페가 있습니다. 깊은 숨을 쉴 곳이 필요하다면 탈린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코투아카 전망대를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북유럽의 분주한 모습 속에서 그림 같은 장면처럼 빛나는 탈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 5곳, 중세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탈린 구시가지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탈린 구시가지로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자갈길을 따라 걸으며 아침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뾰족한 지붕의 집들, 500년 된 카페와 감시탑들은 형의 음산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구시가지를 떠나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라히마 국립공원으로 향하세요. 여기서는 자작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폭포가 무성한 이끼를 지나 흐르며 이끼에 덮인 저택들은 오래된 발트 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토를 넘어서는 사레마 섬이 역사에 젖어든 조용한 낙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레살의 성은 시간의 방패처럼 우뚝 서 있으며 타얄니 분화구는 한때 유성 충돌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줍니다. 고대 마을들은 19세기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듯 천천히 깊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호수가 그저 감상하는 것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파푸스 호수가 당신의 생각을 바꿔줄 것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의 거울 같은 표면은 광활한 발트 하늘을 반영합니다. 겨울에는 호수가 자연 스케이트링크로 얼어붙고 밤에는 빛공해가 없는 곳에서 숨막히는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의 완전 디지털 국가입니다. 텍사스의 댈러스시보다 인구가 약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에스토니아는 지구상에서 최초의 완전 디지털 국가입니다. 2005년 이후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전화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당신이 노트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청에 가거나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은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고 세금을 신고하며 결혼하고 처방전을 요청하고 심지어 AI를 사용해 냉장고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자거주 프로그램 덕분에 에스토니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15분 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까지 수천 명의 기업가가 발리의 해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매우 에스토니아답습니다. 의료 상담의 9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료 기록은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노인을 위한 자율주행 의료 택시도 제공되어 스위스 기차처럼 제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면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되며 종이와 펜은 필요 없습니다. 로봇을 좋아한다면 탈린에서는 작은 둥근 로봇들이 인도 위를 돌아다니며 피자, 문서, 심지어 젤리곰도 배달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모습에 거의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일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는 안내원이 없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책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반납이 늦어지면 시스템에서 벌금 대신 알림시를 보냅니다. 여기서는 신뢰가 기본이며 카페에서의 와이파이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법률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명이 온라인에 서명하면 의회에서 이를 고려하며 때때로 세계의 법안이 승인되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축제의 왕국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의 유대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제인 라오루피도로. 이곳에서는 3만 명 이상이 탈린의 노래 축제 장소에서 10만 명 이상의 관중을 위해 노래합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서 여름밤에 모든 사람이 국가를 부를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기억, 정체성, 그리고 애국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것을 독특하고 무형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7월, 에스토니아는 발트 지역에서 가장 큰 민속음악 축제인 핀란디 민속음악 축제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핀란디의 배경 속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국제 관광객들이 고대 섬 근처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바이올린과 입술 하프가 어우러지고 토착악기와 몽골 플루트가 혼합되는 진정한 동화 같은 우드스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임 트래블을 원하신다면 탈린 구시가지의 날들을 살펴보세요. 구시가지 전체가 활기찬 중세 도시로 변신합니다. 고대 악기, 거리 공연, 그리고 13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포크는 없고 현대적인 메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가 미국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사는 것은 마치 간소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깨끗하며 놀랍게도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에서 월 3,500달러에서 달러 4,000이 예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에스토니아에서는 단지 약 40%에서 50%, 즉 한 사람 기준으로 월 9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주택과 음식, 헬스장 회원권, 치과 치료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탈린 중심가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약 600달러에서 달러 800이며 조용한 지역에서는 월 450달러에서 달러 600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 난방 및 쓰레기 처리와 같은 공과금은 월 120달러에서 달러 160 정도입니다. 고속 인터넷은 아주 안정적이며 약 달러 30입니다. 외식 시 점심은 약 10달러 정도이며
집에서 요리할 경우 5월 200달러에서 달러 300의 비용이 듭니다. 대중교통은 탈린 주민에게 무료이며 방문객의 경우 월 이용권은 약 달러 30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약 40달러이고 기본 치과 검진은 단 60달러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에스토니아가 유럽에서 가장 현금 의존도가 낮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부터 농산물 시장까지 모든 곳에서 카드나 애플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갑이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살기 좋고 저렴하며 현대적인 장소를 찾고 있다면 에스토니아가 예기치 않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 정착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을 입력해주세요. 아니라면 0을 입력하세요.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에스토니아는 미식의 천국입니다. 에스토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기술이 아니라 탈린의 작은 가게에서 풍기는 어두운 호밀빵의 향기입니다. 루키레이브는 전통적인 진한 호밀빵으로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는 식탁의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매일 이를 먹습니다. 이는 1950년대에 미국인들이 흰빵에 내려되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에스토니아 요리는 고전적인 동유럽 스타일과 우아한 북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것입니다. 겨울에 뜨거운 셀장카, 고기 수프 한 그릇은 오하이오에서의 소박한 저녁을 떠올리게 하며 삶은 감자와 함께 제공되는 절인 청어는 미시간의 호숫가 농장에서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지만 과하지 않은 맛을 궁금해하신다면 겨울 동안 목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달콤한 향신료 리큐어인 바나탈린을 한 잔 즐겨보세요. 흥미롭게도 에스토니아에는 지역 주민들이 종종 뜨거운 차와 함께 즐기는 고기 파이인 피로카드가 있습니다. 이는 일형의 애프터눈 티와 유사하지만 발트의 소나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에스토니아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영상을 좋아요 및 공유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